자, 1970년대 한국 하면 아파트. 이게 바로 성공의 상징, 뭐랄까, 꿈의 공간이었잖아요. 근데요, 바로 그 문 뒤에서 당대 한국 사회가 가진 가장 깊은 불안과 공포가 펼쳐지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아니, 어떻게 모두가 꿈꾸던 이상적인 스위트홈이 순식간에 범죄와 스캔들의 무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바로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때는 196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의 소위 아파트 붐이라는 게 불기 시작해요. 이게 그냥 새로운 집이 생겼다 이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건 그야말로 진보의 상징이었고 우리도 이제 잘 살 수 있다는 중산층의 꿈, 바로 그 자체였죠. 신문이나 잡지에서는 매일같이 이게 바로 편리함과 현대성을 갖춘 새로운 삶의 방식이다 하면서 앞다퉈서 소개하기 바빴습니다. 근데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모두가 그렇게나 꿈꾸던 이상적인 스위트홈이 어떻게 불과 몇 년 만에 언론에서는 아주 어둡고 위험한 장소로 그려지게 된 걸까요? 바로 이 엄청난 반전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새로운 아파트의 꿈. 1970년대 초반만 해도요. 한강맨션이나 여의도 시범아파트 같은 새로운 고급 아파트들은 정말 화제의 중심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모두가 선망하는 그런 공간이었죠. 당시 언론의 관심은요, 거의 집착 수준이었어요. 서구식 주방을 어떻고 또 어떤 유명인들이 사는지, 심지어는 집안 인테리어 경쟁까지 벌인다면서 아파트 생활의 진짜 모든 게 기삿거리였던 거죠. 대중들은 그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사적인 삶을 막 엿보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더 이상 그냥 집이 아니라 선망과 호기심이 뒤섞인 어떤 판타지의 공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침범된 비밀의 방. 하지만 여러분, 그 화려한 바로 뒤편에는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참 역설적인데요. 사생활 보호라는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이 동시에 가장 큰 약점이 되어버린 거죠. 아파트는 외부와 딱 단절된 하나의 밀실,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방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아파트의 최고 매력 포인트, 그러니까 익명성이 보장되고 사생활이 보호된다는 점이 오히려 범죄자들한테는 완벽한 기회를 준 셈이 됐어요. 왜냐? 문을 딱 걸어 잠그는 순간 그 집은 외부와 완벽하게 고립된 공간이 되니까요. 그리고 언론은 이 새로운 종류의 공포를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자극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전보맨션 꽃다발 강도 사건이에요. 이게 1975년 기사인데 한번 보세요. 범인들이 글쎄 꽃다발을 들고 와서는 따님 친구입니다 하고 속인 거예요. 아니, 꽃다발 들고 온 사람을 누가 의심하겠어요? 문을 열어주는 바로 그 순간 집은 끔찍한 범죄 현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는 아파트의 그 익명성을 정말 교묘하게 파고든 거죠. 이런 사건이 또 있었어요. 이번에는 심지어 유명 탤런트의 집이었습니다. 범인은 인형을 들고 와서 잘하는 사이예요 라고 속였대요. 보세요. 꽃다발, 인형, 이렇게 일상적이고 순수해 보이는 물건들, 그리고 사람 사이의 신뢰가 범죄의 도구로 쓰인 거예요.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지니까 사람들은 이제 가장 안전해야 할 내 집 현관문 앞에서조차 서로를 의심하고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범죄자들의 수법을 보니까 아주 뚜렷한 패턴이 있었어요. 친구나 배달원, 아니면 수리공으로 위장하는 거죠. 이웃끼리 교류가 거의 없으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모른다는 점, 그리고 잠기지 않은 옥상처럼 보안이 허술한 부분들을 기가 막히게 이용한 겁니다. 마치 아파트라는 이 새로운 환경에 딱 최적화된 어떤 범죄 공략집이라도 생긴 것 같았죠. 이런 패턴이 알려지면서 대중의 공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언론의 보도 방향이 아주 흥미로운, 좀 이상한 지점으로 흘러갑니다. 기사들이 하나같이 범죄가 주부가 집을 비웠을 때 일어났다는 걸 유독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결국 집의 안전은 여자의 책임이다 라는 거죠. 이건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걸 여성 개인의 부주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아주 성차별적인 비난의 서사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규범을 벗어난 여성 입주자들. 이제 이야기는 일반적인 범죄에서 좀 더 나아가서요. 당시 언론이 특히나 주목했던 특정 캐릭터들로 옮겨갑니다. 바로 소위 말하는 이상적인 주부상에 맞지 않았던 여성들이 그 타겟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현지처라는 낙인이 찍힌 여성들이 있었어요.
당시 주로 일본인 남성과 계약 동거를 하는 한국 여성을 가리키던 사실상 굉장히 비하적인 말이었는데요. 언론은 이들이 고급 아파트에 산다고 보도하면서 아파트를 스캔들의 무대로 만드는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마구 소비하기 시작한 겁니다. 스캔들이 바이러스처럼 퍼지다. 그리고 이 모든 불안과 편견이 단 하나의 사건을 계기로 정말 폭발해버립니다. 바로 미디어 전이 현상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요. 실제 살인사건 하나가 어떻게 언론의 손을 거치면서 사실과 허구가 완전히 뒤섞인 전국적인 스캔들로 변모했는지 그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정말 놀랐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8월 28일 남산의 한 아파트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해요. 근데 불과 사흘 뒤 조선일보는 용의자를 20대 현지처라고 콕 집어서 단정하는 헤드라인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이곳이 현지처다라는 특집 기사까지 실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세상에 9월 5일에는 이 사건을 영화로 만들겠다는 발표까지 나옵니다. 사건 발생부터 영화화 발표까지 걸린 시간은 단 8일. 믿어지시나요? 이 과정을 보면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죠. 언론은요, 사건 그 자체를 보도한 게 아니에요. 현지처라는 하나의 자극적인 캐릭터를 아예 창조해낸 겁니다. 실제 사건 속에 있었던 진짜 사람들은 지워지고 언론이 만든 악역만 남게 된 거죠. 한 개인의 비극이 대중이 소비하는 하나의 드라마로 변질되어 버리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 스크린 위의 아파트. 이렇게 만들어진 서사는 당시 가장 인기 있었던 영화 장르, 바로 호스티스 멜로드라마에서 그 최종적인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있었던 영화가 바로 1978년의 대흥행작 오양의 아파트입니다. 이게 실제 한 호스티스가 쓴 베스트셀러 수필을 원작으로 한 영화인데요. 신문기사가 만들어냈던 바로 그 아파트에 대한 불안과 편견을 스크린에 고스란히 옮겨와서 그야말로 대중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의 내면은 아주 복잡한 갈등으로 가득 차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고급 아파트에 사는 화려한 호스티스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자신의 직업과는 완전히 분리된 평범한 여성으로서의 삶을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거죠. 영화에서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해요. 적어도 이 아파트에 있는 동안만은 나도 마음 착한 여자가 돼서 조용히 쉬고 싶은 거야. 바로 이 대사 한마디에 영화의 모든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아파트는 분명 자기 돈으로 산 자기 집인데도 그 공간에 머물 자격을 얻기 위해서 착한 여자라는 역할을 연기해야만 하는 거예요. 정말 슬프죠? 결국 주인공 오양에게 아파트는 화려하지만 벗어날 수 없는 덫과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그런 돈으로 산 집이라며 외면하고 이웃과 경비원은 끊임없이 의심의 눈초리로 감시하죠. 자신의 과거 때문에 첫사랑과의 미래도 포기해야만 합니다. 결국 이 스위트홈은 그녀가 돈으로 가질 수는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결코 온전히 소유할 수 없는 그런 닿을 수 없는 꿈이었던 겁니다. 한 집에 두 얼굴.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1970년대의 아파트는요, 결코 그냥 네모난 시멘트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가 미래에 대한 희망과 동시에 현재에 대한 두려움을 한꺼번에 투영했던 하나의 거대한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바로 누가 새로운 중산층이 될 수 있는가, 특히 과연 어떤 여성이 그 구성원으로 용납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치열한 싸움이었던 거죠. 이 이야기 속에 등장했던 규범을 벗어난 여성들은요, 왜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졌을까요? 그건 바로 그들이 스위트홈이라는 달콤한 꿈이 사실은 얼마나 취약한지를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돈을 벌고 전통적인 가족 구조 밖에서 살아가면서 아파트가 상징해야 했던 그 사회의 바로 그 기반을 흔들었던 거죠. 이처럼 1970년대의 아파트는 그 시대의 욕망과 불안을 고스란히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만약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집이 하나의 무대라면 그 무대는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